한동훈 위원장도 용대실에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림 한번 잡은 거죠. 중진들 거느리는 모습.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관위원장이죠. 정보 이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고대 교수가 임명됐을 때 예.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봅니다. 그분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임명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인도 몰랐다는 거야. 용대실에서 그냥 찍어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순회를 다니고 있는데 인천에 갑니다. 오늘 인천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갑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호가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가 이미 2건이 있고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경찰 또 당원 경호 다 동원한다고 해요. 굉장히 요란한 모양새인데요. 뭐 지난번에 광주 방문했을 때 뭐 340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돼서 그때 이런 뭐 사람 볼 수나 있나, 광주 시민들을 너무 위험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이번에도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저는 이 과잉 경호 문제와 그다음에 이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경찰의 행동들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경찰 인사가 다가왔네. 경찰 정기 인사가 곧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이걸로 저는 딱 바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보여주는 거다? 예. 경찰 인사가 곧 있으니까 경찰들이 저는 알아서 기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 이 테러 관련해서 이 총리실에서 이제 대테러 상황실에서 문자를 좀 왜곡해서 보냈다. 이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테러 상황실에도 경찰들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인사의 흐름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회적 분위기를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잡아가면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경찰들이 뭔가 통제하고 그리고 또 뭐 테러가 일어날 것 같고 사회적 분위기가 막 위험하고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군사정권이 했던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드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봅니다.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예. 이게 지금 다른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보완하면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바로 물청소를 했었어요. 예. 현장을. 맞아요. 그 좀 이상했어요. 15분 만에 물청소. 약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죠. 예. 그리고 나서 그런 물청소를 했는데 그 물청소에 그를 우리는 문제 있다, 조작이다 이제 이렇게 쳐다봤는데 바로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예. 현장 경찰서장의 지시하에. 그랬어요? 경찰서장이 지시한 겁니까? 현장 경찰서장한테 다 떠넘겼어요. 이제 이게 바로 인사처리구나. 그렇죠. 우리 양 박사님 잘 알겠지만 그 가덕도 현장이 네. 사람이 평소 안 다니는 곳이에요. 굳이 거기저기 뭐 이렇게 둘러쳐놓고 출입금지 해놔도 생활에 네.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범죄 현장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빨리 그게 또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사람 살인 미수 사건인데 그걸 그렇게 빨리 다 물청소를 한다? 이건 저는 좀 굉장히 의외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앵커가 우리 이야기에 자꾸 말려 들어와. 지금 비슷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네. 여기까지 쑥 또 딸려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재밌어서. 예, 어쨌든 뭐 그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대테러 이 합동 수사본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국무총리실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현장 경찰서장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단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예요. 현장 경찰서장하고 현장 소방서장한테 모든 책임을 초기에 다 떠넘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오송 참사도 현장을 한테 다 떠넘겼다. 그 윗단위는 다 살아났단 꼬리 자르기 말이에요. 하고 있다. 이 정권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윗대가리들은 다 빠져나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한한 음모론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총리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 방침을 밝혔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은폐 축소하는 지침 내렸다라고 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희한한 음모론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 경호에 둘러싸여 다니고 있거든요. 희한한 음모론,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한동훈의 단어가 이제 대체적으로 나올 건 다 나온 거지. 이제 쓸 수 있는 게 잡범, 희한한 뭐 이런 단어들인데 한동훈의 천박함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그 친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때까지 비판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자, A를 치면 B로 받고 B로 치면 C로 받고 C로 치면 A로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남 탓, 그다음에 전 정권, 그다음에 전혀 맥락이 다른 사건과 연계해서 빠져나가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우리가 왜 깐족깐족거린다고 비판을 하느냐면 우리가 깐족깐족거리는 놈들을 쳐다보면 항상 A를 이야기했는데 B로 받으면서 그걸 갖다가 조롱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희한한이라는 표현 또한 그 극히 짙은 조롱의 그 흔적들을 덕지덕지 묻히고 가는 단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힘당이 그동안 중산층의 지식인들이 많이 지지를 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중산층 지식인들의 그 기본적인 의식 흐름과 얼마나 배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쳐다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뭐 음모론이다라고 할 거면 수사를 하면 돼요, 그냥. 이게 그 총리실에서 왜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등등은 수사해서 그냥 밝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끝 아닙니까? 그게 뭐 굳이 음모론이다, 희한하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윤희용 센터장님.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아까 뭐 어떤 표현의 문제도 얘기를 좀 했고, 지나친 경호 문제도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행보를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6%나 올랐다고 하죠. 이 조사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한국갤럽이 매주 조사를 이제 하는데요. 지금 이 조사에서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갤럽이 3일간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 사람 면접원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식으로 응답을 한 것을 집계를 한 것입니다. 되게 다른 조사에서들은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를 쭉 불러준 다음에 몇 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 예.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픈 형식으로 말을 하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조사 방식에서는 1%, 2%라도 사실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기억하고 있다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로 나와서 이제 둘이 비슷한 이제 수치를 보였는데 이 한국갤럽에서 이런 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전달 대비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4% 포인트가 이제 오른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6% 포인트 오른 것이니까 사실 상승폭은 한 위원장이 이제 더 높은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 예. 이제 지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대중은 미디어에 보도되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흐름들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전략은 일정 부분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떤 뭐냐하면 부분에서요? 예. 원래는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은 어쨌든 뭐 정권 심판 또는 정권 견제 이 프레임으로 선거를 이제 치르는 것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있을 텐데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당연히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선거, 심판 선거로 이제 가고자 하는 기조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 흐름 강하긴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선거를 선방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냥 국정 안정이고 방어를 하는 수세적인 입장이니까 사실 그걸로는 비기기도 어려워요, 통상.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흐름을,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려고 이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차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어쨌든 그러면은 뭐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라고 아마 생각을 할 테고 그러면 이것을 이재명 대 한동훈 이런 이제 대선처럼 미래 인물에 대한 평가로 가게 되면
단순히 이제 평가만 받는 수세적인 그런 입장에서 좀 이제 대등하게 공세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기조가 전략 기조가 아마 국민의힘에게 있고 최근에 어쨌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이유도 이제 그런 전략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